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대 직업의 뒤를 이을 바로 그 직업, 공인중개사라는 주제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4대 직업 하면은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4대 직업 하면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직업들을 4대 직업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용팔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써놨는데, 용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파는 사람들 중에 좀 소비자를 좀 못 살게 굴고 좀 부품을 엄청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강매를 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을 용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KBS에서 취재했던 그 뉴스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자가 그 용산의 점포에 컴퓨터 부품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자가 부품을 좀 보다가 그러면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직원이, 그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던 직원이, 아니 그럼 왜 물건 산다고 저한테 물건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 물어보면은 내가 궁금증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학원에서 돈 내고 배우세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큰 거 한 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손님 맞을래요? 예? 맞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옛날에 취재가 된 이후로 이렇게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자 부품을 파는 사람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 이제 용팔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었죠. 근데 생각보다 이 직원이 그래도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 아니 사실 진짜 양아치면은 그냥 말 놓고 야 니 맞고 싶냐? 따라와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 그래도 그 존댓말을 끝까지 쓰네. 손님 맞을래요? 예? 맞을래요? 이러는 거 보면은 좀 뭔가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맞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용팔이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이제 컴퓨터 부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자 부품을 파는 사람들 중에 좀 부품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손님한테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강매를 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폰팔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커뮤니티나 이런 인터넷에서 또 많이 얘기가 돌았었죠. 이렇게 막 길 가던 여성분들을 그냥 갑자기 그냥 잡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손목을 낚아채가지고 그냥 매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길 가던 여성이 핸드폰을 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 매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핸드폰 설명 들을 때까지 핸드폰 안 돌려주겠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는 경우가 옛날에 좀 있었다고 해요. 약간 좀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제 동생도 이걸 당했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핸드폰 팔던 직원이 이렇게 길 가던 제 동생의 핸드폰을 보더니 왜 이렇게 필름에 금이가 있냐, 필름 갈아주겠다 무료로,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필름이 엄청 새 거가 많으니까 그냥 필름만 갈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이제 필름을 갈아주고 나서는 계속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핸드폰 지금 하나 해라, 지금 이거 안 하면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섭게 해가지고 동생이 울면서 그때 계약서에 계약하고 막 나중에 이제 막 막 구청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하고 막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엄청 많았다.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좀 강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을 좀 속여가지고 핸드폰을 좀 비싸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통신사에서 할인해 주는 건데, 통신사에서 그냥 알아서 할인해 주는 건데 자기네들이 마치 할인해 주는 것 마냥 해가지고 막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죠. 그래서 폰팔이가 뭐 4대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고, 또 뭐가 있나요? 중고차 딜러. 중고차 시장 하면은 또 말이 엄청 많잖아요. 막 허위 매물도 엄청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차가 좀 고장나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안 좋은 차인데 그런 거를 좀 차 보는 눈이 없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속여가지고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가져온 사진처럼 중고차를 거의 그냥 새 차 가격에 팔아 넘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사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막 이 차를 중고차인데 1,750만 원에 구매를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어떤 그 판매업체 대표가 이 정도 성능의 차량은 대략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시세인데 이거를 아니 왜 신차 가격에 파냐 중고차 딜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중고차를 신차 가격에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좀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무섭게 해가지고 특히 이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중고차를 엄청 비싸게 사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또 중고차 딜러가 욕을 많이 먹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레카차. 자, 사고가 났을 때 절대 레카차에 코가 끼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런 레카차들이 사실 신호도 잘 안 지켜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데 막 미친듯이 그냥 질주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가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리고, 아니면은 도로에서 막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신호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레카차들이 신호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또 더더욱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차 견임, 운임 요금 표준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레카차에 이제 코 깨이면은 그냥 100만 원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작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부대 요금 해가지고 군안 장비 사용료 해서 돌리 이거 있는데, 이제 돌리가 제일 무섭다. 돌리가 적혀 있으면은 이제 그냥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최근에야 이 돌리를 쓰면은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게 좀 법이나 이런 걸로 정해져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돌리를 사용했으니 금액 25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돌리 해가지고 막 100만 원 써놓고, 돌리 이거 쓴 다음에 80만 원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포의 돌리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하고, 그리고 사고 난 차량 정신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 빼준다고 돌리 걸어가지고 빼가지고 100만 원씩 뜯어내고, 그리고 막 자기가 아는 카센터에 데려가가지고 카센터랑 같이 막 이제 더 부품이랑 해서 해먹고 막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제 욕하는 말로 이제 막 레카차, 레카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빌런은 공인중개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 보면은 어때요? 요즘에 그 어떤 인터넷 부동산 어플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방 구해주는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 그냥 기본이 허위 매물이죠. 와, 이 방이 이렇게 싸? 이렇게 괜찮은 방이 이렇게 저렴해? 이러고서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아, 그 방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나갔어요. 그러고 막 맨날 이왕 오신 거 다른 방 보고 가시죠, 아니면 뭐 더 좋은 방 있는데 보고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삥삥 돌리잖아요. 내가 보고 싶었던 방은 항상 없고.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물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뭐 4대 직업 중에 뭐 중고차 딜러랑 거의 비슷하네. 중고차 딜러도 인터넷에다가 허위 매물, 자동차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사람 이렇게 데려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거의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물 측면에서는 중고차 딜러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매물 올려준 거 좀 보여주다가 그냥 계약하라 그러고, 계약서 쓰면은 그냥 복비 받고 빠이빠이고. 그래서 뭐 그냥 요즘 공인중개사들 보면은 그냥 뭐 복비만 받으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뭐예요?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모두는 그러진 않겠는데, 근데 진짜 많은 경우에 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그 바로 현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사기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거의 직감으로 알 수 있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사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만히 방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사기에 가담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먹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욕하던 4대 직업이 이제 보니 사실 선녀였다. 왜냐면은 평균 피해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팔이, 뭐 용산에서 좀 잘못 걸렸어. 전자부품이나 이런 거 사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좀 덤탱이를 썼어. 아니면은 좀 강매를 당했어. 기분 안 좋게. 그래봤자 얼마예요? 뭐 30만원? 뭐 50만원? 뭐 이 정도 거고. 그리고 폰팔이, 아무리 뭐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 막 이거 우리만 할인해 주는 거다, 아니면 뭐 카드 결합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뭐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팔아봤자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 해봤자 그냥 자급제 핸드폰이랑 비교했을 때 40만원, 뭐 아니면 뭐 알뜰폰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한 40만원 정도 피해 금액 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레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리 거는 거랑, 그리고 뭐 카센터에 데려다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그 수리를 받는 그 거품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기껏해 한 100만원? 100만원 들까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중고차 딜러는 이에 비해서 좀 세죠. 막 예를 들어서 진짜 거의 잘 안 굴러가는 차인데 그걸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팔았다. 그래서 이제 사자마자 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하거나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진짜 거의 강매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차가 중고차인데 잘못해서 신차 가격에 사버렸다. 그래도 뭐 기껏해야 한 500만원에서 진짜 크게 당해야 한 1000만원 하겠어요? 1000만원? 근데 자, 여기 봅시다. 전세사기 치는 공인중개사, 뭐 기획 컨설팅, 악덕 건설업자, 이렇게 3명한테 맞물려가지고 한번 전세사기 당했다. 이러면 얼마예요? 1, 2억 원이잖아요. 뭐 전세가 뭐 5천만 원짜리 요즘 있습니까? 어디 원룸이라도? 거의 없죠. 대부분 전세 사기 요즘에 이루어지는 곳이 인천 미추홀구나, 아니면은 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런 데서 엄청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빌라 가격, 전세 빌라 가격 다 얼마죠? 다 뭐 1억 5천, 2억, 1억 7천, 2억 천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세 사기 당하면은 돈 날리면은 1, 2억 원인데,
여기 뭐 용산에서 그런 30만 원, 40만 원 좀 그 더 받고 뭐 레카 걸어 가지고 뭐 100만 원 내고 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냥 선녀였네. 솔직히 뭐 30만 원, 40만 원, 뭐 100만 원이면은 1, 2억에 비할 바가 아니죠.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뭐 중고차 딜러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당해도 한 6개월 고생하면은 어떻게든 복구는 할 수 있잖아요. 막 인생에 진짜 타격이 가진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인데 전세 자금 1억 7천, 2억 원짜리 전세 사기 당했어 봐. 이거 복구하는데 몇 년 걸려요. 아니 몇 년이 뭐야. 그 파급 효과가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기 당해도 진짜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안 들 거야. 그냥 아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인생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복구해야지라는 생각이 차라리 들 것 같은데 야 진짜 사회 초년생인데 뭐 월급 실수령액 25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억 원이 앵꼬 났다? 날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다? 이러면은 진짜 삶에 대한 애착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그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조하고 사기 가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냥 최고 빌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 사건에 소비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기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깡통 전세임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뭐 전세 계약을 그냥 중개하고 복비만 받으면은 그만 이렇게 하는 중개사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획 컨설팅이나 아니면 중소 건설사에 빌붙어 가지고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전세 피해자를 오히려 몰색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좀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막 분양업자 전용 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리베이트 얼마 줄게. 그 피해자 좀 몰색해오자. 전세 사기 좀 치자. 이러면서 각자 자기 부동산 팔아주면은 리베이트 얼마 주는지, 전세 세입자 구해오면은 리베이트 얼마 주는지 막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서 피해자 몰색하는 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빨리 어디 전세 들어오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보면은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면서 전세 사기꾼들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더라. 이제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던 어떤 공인중개사가 써주던 이행 보증서인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중개인은 중개사고 시 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면서 사고 나면은 우리가 보증금을 보전해줄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 괜찮겠네. 여기 이렇게 부동산에서 직접 보증금까지 보전해준다고 써놨는데 괜찮겠다. 이러고서는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 자, 어떤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이행보증서가 사실은 모호한 문구가 많아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더라. 변호사들이 이런 이행보증서를 한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보증금을 보전하겠다는 건지 적혀 있지가 않고 그냥 모호하게 중개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냥 책임 좀 질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 중개사고가 무엇인지 법적 공방이 들어가면은 결국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아무런 그 보증금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은 법적으로 좀 지식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길을 알고 이행보증서를 그냥 써준 거다.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지.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막 요즘에 전세 사기 계속 터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막 이제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이 막 공매에 올라가고 경매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 살던 전세 세입자들도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전세 사기 당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최근에. 그랬더니 이제 막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한번 검토 좀 하자. 도대체 깡통 전세가 얼마나 거래가 된 건지 그 내역 좀 한번 확인하게 검토 좀 하자 이러고 이거 여태까지 했던 그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죠? 줄줄이 폐업했다. 그런 공문이 구청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그 관할에 있던 부동산들이 그냥 줄 폐업해버렸다. 그냥 다 도망갔다. 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뭐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근데 이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아니면 신용도가 진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들이 그러면은 아 우리도 몰랐어. 우리는 그냥 깡통전세에 그런 거 판단할 겨를이 없어. 우리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봐요. 그렇게 변명한다고 치더라도 또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전세 이중계약 사기라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한테 제가 그 이 집 대리 계약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서,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서 준 다음에 중간에서 돈 가로채고 도망가는 사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일부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공인중개사는, 요즘에 보면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보다 더 똑똑해요. 막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러 가가지고 뭐 집주인이 뭐 세금이 체납됐는지 아니면은 뭐 건물의 근저당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이런 거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는지 이런 거 소비자들이 요즘에 다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등기부등본 떼어주고서는 그냥 방 한번 보여주고서는 뭐 괜찮으면 계약하세요 이러고서는 그냥 바카스 한 병 까주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일일이 그거 다 뭐 등본이니 뭐 법원에 가가지고 뭐 신탁 등기 뭐 문제는 없는지 막 이런 거 다 떼보고 아주 그냥 소비자가 더 잘합니다. 더 도사예요, 도사.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중개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중개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약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은 아니고 뭐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등기부등본 열심히 보다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죠? 정작 업계 외부 사람들이 혁신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하도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막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막 빅데이터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전세 사기 물건 이렇게 잡아내는 막 서비스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아니 이런 거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좀 많이 알고 현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만들든 아니면은 뭐 사람을 써가지고 하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장 찍을 생각만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종 혁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전세 사기에 소비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장 찍고 아니면 오히려 그 사기치는 판에 소비자들을 데려와 앉히는 일을 하지 말고, 좀 뭐 부동산 선순위 채권 뭐 본인들이 확인해주고, 건물주 집주인 혹시 세금 체납됐는지, 뭐 집이 잘못해서 공매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거 확인 좀 해주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면은 이게 전세 매매 동시 매매가 되는 건지 동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확인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신탁 등기 관련돼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뭐 임대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법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은 공인중개사들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의 가격들을 좀 시세를 알 거니까, 이게 깡통 전세일지 아닐지 가능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충 깡통 전세인 느낌이 오면은 그거 물건 좀 너무 전세가가 좀 비싼데 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험 가능성을 좀 고지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위험성 고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소비자들이 요즘에 다 알아서 해야 되지. 그래서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냥 말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는 생각인데, 공인중개사 리뷰 시스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외부인인데 이거 내가 혁신 플랫폼으로 또 이런 거 하나 나중에 만들어 봐야 되나? 혹시 이거 방송 듣다가 이런 거 혹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좀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리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진짜 전세 사기가 일어나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진짜 구상권을 청구해서 막 내 보증금 너가 그냥 다 내놔라 막 이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 걸고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그 돈을 보상해야 된다는 위험성까지 지면은 솔직히 뭐 복비가 30만 원, 50만 원, 뭐 기껏해야 100만 원인데 막 갑자기 전세 사기당했으니까 1억 원 내놔라 막 이러면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좀 과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법이 제정되는 거는 솔직히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리뷰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뭐 언제 했는데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좀 남을 수 있게, 그리고 뭐 어떤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무사고로 지금 몇 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리뷰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람별로 이렇게 그 로그가 좀 남아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하고 어떤 공인중개사한테 뭔가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야 우리 얘기 아니다, 그건 나쁜 애들이 있어서 그래, 그거는 몇몇 사람들의 일탈이고 우리는 다 일 잘해,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사실 요즘 말이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집단의 자발적인 어떤 구성원 정화 노력, 그리고 어떤 시스템 개선 노력, 이런 거를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가 거의 없어지는 그날까지 다들 많이 노력 좀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